새로운 사람끼리 배추젓을 먹었다. 김서령. 그 순간 생애에 감사했다. 맛은 추억이다. 맛은 현재의 나를 돌연 다른 시점으로 공간 이동하게 만든다. 귀로 듣는 음악이 그렇고 코로 맡는 향기가 그렇듯 혀 또한 지금 그 위에 오른 것만 감각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삶은 순간순간 시공간의 다른 차원과 층위를 경험할 수 있게 디자인되어 있다. 감관을 예민하게 열어놓기만 하면 그런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신기하고 황홀한 일이다. 그 황홀은 진달래꽃 화전 같은 자그마한 부침개 위에서 일수 하루루 피어난다. 진달래는 봄에 맨 처음 피는 꽃이다. 산과 들이 아직 마른 삭정이 비칠 때 돌연 환한 분홍으로 산천을 밝힌다. 그 꽃잎을 떼어 혀 위에 올리는 건 일종의 봄맞이 의식이었다. 배고파서 입술이 퍼렇도록 진달래 꽃잎을 따먹은 시절도 있다지만 얄팍한 진달래 잎이 무슨 구황식품일 리는 없었고 다만 긴 겨울이 지나갔다는 신호로서 우린 진달래를 따서 숨가쁘게 입안에 넣었다. 겨울이 갔다는 건 먹을 것이 많아진다는 의미였다. 고사리와 취나물이, 쑥과 냉이가, 물오른 송기와 잔대가 곧 산과 들 여기저기서 우리를 불러들일 것이었다. 진달래꽃 여린 이파리가 내 이빨에 으깨지면서 풍기던 그것. 그 살짝 쌉쌀하고 약간 베릿하고 얼핏 향긋하던 그것이 맛이었는지 향이었는지도 나는 가늠치 못하겠다. 다만 그 맛, 그 향은 내 안에 가라앉아 있다가 볕이 달궈지는 봄날, 맨 처음 핀 진달래꽃을 차창 밖으로 확인하는 순간 거짓말처럼 혀 위에서 다시 고여온다. 그런 진달래꽃철, 앞만 바빠도 엄마는 억지로 짬을 내어 화전을 붙였다. 거창하게 찬압에 밥을 싸서 들놀이를 가진 못했지만 소쿠리를 들고 불이 나게 뒷산에 올라가 꽃을 땄다. 화전은 가장 간단한 전이다. 소도 필요 없고 고물도 필요 없다. 찹쌀을 입간죽해 동그랗게 지지다가 그 위에 꽃잎을 올려놓고 한 번 뒤집으면 그만이었다. 화전의 맛은 지질 때 쓰는 참기름과 나중에 한 숟가락 끼얹는 꿀맛에 있지 그 위에 얹은 진달래에서 나는 것은 천만 아니었다. 그런데도 흰 쌀가루 위에 연념하게 붓던 진달래 꽃잎 없이는 화전이 될 수 없다. 쓰다 남은 진달래 꽃잎을 버리면서 그 수북하게 뭉개진 꽃잎을 뒤돌아보는 애잔함 없이는 화전을 구울 수 없다. 여전히 봄은 오고 진달래는 핀다. 나 역시 앞만 바빠도 억지로 짬을 내어 화전을 붙이려고 한다. 내가 붙여놓은 화전은 그 옛날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다만 나의 화전 곁에는 지금 나보다 훨씬 어린 새댁인 엄마가 서 있다. 긴 앞치마를 입고 풀먹인 옥양목이 사각사각 부벼지는 소리를 내면서 꿀병이니 참기름병이니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큰 강을 3번 건넜다. 서우면을 벗어날 때 처음 건넌 강은 이송천이고 안동읍을 지날 때 건넌 강은 낙동강이고 의성김씨 큰 종가가 있는 내 앞을 지날 때 건넌 강은 반변천이라 했다. 이송천, 낙동강, 변변천. 엄마는 강 이름을 입에 넣고 사탕처럼 굴렸다. 외할배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한문을 가르칠 때 늘 말씀하셨다. 글자의 의미를 모를 때는 입에 놓고 자꾸 굴려봐라. 그러면 의자현, 뜻이 저절로 드러남이 되느니라. 큰 산은 없었으나 작은 고개는 10번이고 20번이고 넘었다. 길은 대개 천과 강을 따라 이어졌고 강변엔 흰 모래가 흰 깁처럼 끝도 없이 펼쳐졌다. 드문드문 박힌 길가 바윗돌엔 주먹만한 석영덩이가 박혀 사금보다 찬란하게 번쩍거렸다. 엄마는 가마 밖으로 내다보이는 풍경에 반해 자신이 지금 시집가고 있다는 것조차 잊을 만큼 들떴다. 먼 길을 가는 것은 난생 처음이었다. 그랬다. 엄마는 여행을 좋아했다. 나중 늙어서 내가 엄마를 태우고 소위 드라이브란 것을 할 때 엄마는 언제나 정도 이상으로 열광했다. 야야, 굽이굽이 이 길을 누가 다 닦아놨노? 나라에서 닦았지. 아이고 세상에 넓기도 넓다. 길기도 길다. 나라가 참 고마운 일도 했다. 고맙기는.
마을마다 골골마다 있고 좋은 신장로를 끝도 없이 닦아놨는데 고맙지. 그럼 안 고맙나? 그런데 너는 왜 자꾸 나라가 일을 잘 못한다 카노? 길이 굵고 좋아 엄마는? 그래 내사 길만 봐도 속 좋다. 속이 툭 터진다. 자꾸자꾸 길 위로 가고 싶다. 산객으로 가는 작은 아버지는 말을 타고 앞장서시고 가마 탄 엄마는 자꾸만 뒤로 처졌다. 4월이라 볕은 알맞게 따스하고 강 옆에서는 연신 다디단 바람이 불어왔다. 가마를 매느라 땀이 났을 교꾼들은 바람이 불 때마다 시원하다라고 탐복했다. 엄마는 가만히 답답했다. 손명주를 다듬질에 지은 초록저고리 붉은 치마도 답답했다. 새 신부만 아니라면 교꾼들과 나란히 시원하다 외치며 강바람을 감탄하고 싶었다. 가마 요광이 있었지만 오줌이 마려울 것도 두려웠다. 앞뒤에 교꾼을 두고 어찌 쪼르르 소리내어 오줌을 눌 것인가. 생각만 해도 낯이 화탓해질 일이었다. 전에는 혼례식을 치른 후 1년 정도 친정에 머물다가 신행을 가는 게 원칙이었지만 엄마가 시집갈 당시엔 살림들이 팍팍해져 도신행도 드물지 않았다. 도신행이 신부집에서 치르는 혼례식 당일 시집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면 묵신행은 친정에서 한 달에서 1년 정도 묵었다가 가는 것이었다. 묵신행을 하면 아무래도 신부집에 신랑이 자주 들락거리고 새손님이 올 때마다 닭을 잡고 떡을 하고 온 동네 처녀 총각이 모여 먹고 떠들고 노느라 반은 잔치를 치러야 하기에 비용이 꽤나 먹히는 일이었다. 그래도 신부에겐 혼례 이후 친정에서 머무는 시간이 일생 중 가장 달콤한 시절이라 친정 엄마들은 딸을 위해 묵신행을 원했다. 혼례를 치른 후 얼굴도 알 듯 말 듯 거기 남겨두고 온 신부가 보고 싶어 새신랑들은 처가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고 어른들은 철없는 것, 흉을 보는 듯 하면서도 그런 새사이를 어여뻐 했다. 만약 새신랑이 신부집에 자주 드나들지 않는다면 그건 흉한 조짐이었다. 신부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혹은 새신랑의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집안에 문제가 있거나. 엄마는 한 달 만에 신행이었다. 외할매는 막내딸을 집에 좀 더 데리고 있고 싶어 했지만 시가에서는 어서 신행하기를 원했다. 그 사이 신랑은 단 한 번 다녀갔다. 얼굴을 똑바로 본 적이 없었고 얘기를 나눈 적도 없었고 실은 합방조차 제대로 한 건지 만 건지 확실치 않았다. 16 새신랑은 얼굴과 자태가 관옥 같다고들 했다. 계실이 생긴 300년 이래 최고의 인물이 문객으로 등장했다고 숙모와 사촌 오라비의 아내들이 입을 모아 말했다. 그렇지만 엄마에겐 실감나지 않았고 다만 강과 물과 바람과 갓 모가 심긴 들판과 논물 위에 내려앉은 복사꽃 이파리가 좋아 신행길이 좋았다. 시조모와 시조부, 홀로 된 시어머니와 어린 시동생 둘, 그들의 음식수발과 옷수발과 한 해 13번이나 지낼 제사를 홀로 감당해야 할 운명을 목전에 두고서도 엄마는 공중에 휘날리는 복사꽃 이파리가 좋아 그 순간 생에 감사했다. 천지가 이토록 고우니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반변천을 지날 때는 강물 위로 화르륵 꽃잎이 쏟아졌다. 맑디 맑은 강이었다. 물무늬가 아른아른했다. 가마 밖으로 그걸 내다봤다. 낙동강보다 강심은 낮으나 강폭은 더욱 넓은 듯했다. 임하. 엄마는 시집마을의 이름을 입속에서 다시 사탕처럼 굴렸다. 입안이 박한처럼 시원해졌다. 교꾼들이 젖은 발을 닦을 때 멀리 시댁의 덩실한 기와지붕이 보였다. 외로운 사람끼리 배추적을 먹었다. 김서령. 외로운 사람끼리 배추적을 먹었다. 김서령.